싱글벙글 요즘 페미니즘 근황, 페미니스트들이 뭔가 달라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성 관련 매체에서 뭐 기사로 나왔는데요. 페미는 남자 좋아하면 안 돼? 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사진 속에 이제 페미니스트들 5분이 있는데 얼굴을 다 종이로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적 안정,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욕망도 여성의 욕망이잖아요. 그게 너무 쉽게 페미니즘의 반대편으로 여겨지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또 다른 발언. 페미니스트인 나와 남자와 사귀고 싶은 나,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파멸해도 괜찮다는 욕망,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망 등 다양한 여성들의 욕망이 더 많이 조명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페미니스트다 하면 그렇게 남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면서 결혼은 가부장제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지를 펼쳤었고, 그래서 뭐 결혼을 거부하고 뭐 사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와의 연애조차 거부하는 운동까지 뭐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사비 운동이 뭐 미국에까지도 수출이 됐었잖아요.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비출산 이 4가지를 정치적인 이제 구호로 내세운 거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자. 이게 페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한참 동안 뭐 주장하고 남자들을 아예 개무시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나이 들고 또 혼자 사는 게 싫고 외롭고 하니까 결혼하고 싶다, 아이 낳고 싶다. 이것도 페미니즘과 공존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박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개인이 블로그에 쓴 것도 아니고 여성 신문 그 매체에서 대놓고 이런 타이틀로 뭐 5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낸다? 이 매체 자체도 객관성이라는 게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자들이 연애, 결혼, 출산하는 거를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다가 이제 와서 다양한 욕망이다라고 말을 바꾸는 걸까? 그 심리를 살펴보면요. 일단 어렸을 때 페미라는 이념을 쉽게 선택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욕망은 없애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애나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결혼은 구조적 억압이다, 뭐 가부장제의 함정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 나도 사람인데 여잔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들고 결혼해서 안정된 관계로 넘어가고 싶고 뭐 친구들이 애기 낳은 거 보니까 귀엽고 그러니까 이런 내 안에 있던 본능적인 욕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가 선택했던 이념과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말 솔직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그런 사상을 선택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바꾸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못하면 이것도 페미니즘이다. 공존할 수 있다라면서 페미니즘의 범위를 넓혀버리고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된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보통 뭐 20대 때 이제 페미니즘에 흠뻑 물들어서 머리 깎고 뭐 탈코르셋이니 뭐니 하면서 꾸미지도 않고 대학생 때나 뭐 취준생 뭐 이럴 때 한참 행동하고 뭐 구호 외치고 남자 무시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또 연애 시장에서는 여자니까 갑의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20대 시절을 보내놓고 막상 나이가 들수록 연애 시장에서도 안 먹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페미인 거 심하게 티내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보고 좀 불리해지잖아요. 게다가 친구들이 알콩달콩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이런 거 보면서 현타가 오지 않겠어요? 결국은 나의 어떤 생존의 타임라인과 페미 사상이라는 게 점점 균열이 생기고 페미를 선택해서 사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이제 손해가 되고 있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본인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도요.
한번 뭐 작정하고 머리 기르고 꾸미고 뭐 소개팅 열심히 나가고 해서 과거를 싹 다 감춘 다음에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친이 대학생 때 동아리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한테 여친의 과거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극렬한 페미였다. 남자들 이제 무시하고 페미 활동을 꽤 열심히 했던 여자였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갑자기 태세 전환하고 지금의 남친을 만나서 다 맞춰주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죠. 동아리 사이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았다. 다행히 그 남자분이 알게 돼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본인의 생존 논리와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바꾸면서 결혼하는 페미 여자분들이 꽤 많다. 이런 여자분들이 또 결혼하고 나서도 페미 본색을 드러내면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데 이중적인 모습이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경제적으로 더 든든해서 보호받고 싶고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런 거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페미했던 그 습관 때문에 남편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자니까 남성 권력의 일부, 가정을 가부장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좋은 사람이다, 나한테 잘해준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남자는 원래 이기적이다. 한국 남자들은 가부장적이다. 남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별 간의 어떤 이제 구조와 억압으로 자꾸 부부 갈등이나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해석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SNS에서 한참 문제가 됐던 게시글이 페미 여성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성평등 의식을 가져야 된다. 아들이 남자라는 그런 편견에 갇히게 될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일부러 분홍색 옷을 입히고 일부러 뭐 여자처럼 꾸며주고 완전 이제 강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그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하고 정신이 좀 완전히 이제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애들을 키워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아이를 그냥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별 갈등의 이제 렌즈로 바라보면서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양육을 시킨다는 거죠. 네 아들이 성범죄자 되지 않게 교육을 잘 시켜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뭐 아이들을 성범죄자 될 것처럼 가정을 하고 주장하고 교육시키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딸에게 있어서는 억압받는 그런 이제 포지션으로 엄마가 피해 의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들한테는 남자라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그렇게 이제 죄책감을 주면서 키울 수 있고 또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밀착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아빠만 동떨어지고 이제 왕따처럼 되는 그런 가정의 구도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남편한테는 끝없이 전통적인 부양자의 역할,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그런 이제 포지션을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나는 전통적인 아내의 의무에서 자유롭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페미를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 생활을 잘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 페미를 하면서 생겼던 내로남불식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그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억압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패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더라. 대부분은 나이가 좀만 들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세전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참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 만날까봐 정말 무서운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결혼의 안정을 누리고 임신 출산하는 것도 페미니즘과 공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